앞서 해설에서 18번이 빠졌기에 18번을 먼저 시작하고 21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로 보는 고려의 성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양. 자, 이 땅이 최초로 원 가습기 충전량 때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 이제 들여온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 설명해 보면은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계획을 제안하다. 이거는 이제 그 최충원이 이의민을 몰아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개혁의 어떤 형식을 보여주려고 봉사 10조를 이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고요. 자, 이재현. 자, 이재현은 충선왕이 이제 그 원의 수도 연경이죠. 오늘날 북경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이제 그 만권당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현과 그다음에 원의 뭐 조맹부 등 이런 유학자들을 서로 교육해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충선왕 만권당하고 제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색. 자, 이재현의 제자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계보가. 자, 그리고 이제 정몽주는 뭐 정도전의 제자가 아니라 이색 문화의 그러한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옹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고려를 지키려는 입장이고 정도전은 이제 조선을 건국하려는 개혁파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현은 이제 안양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고 이제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백이정이라고 안양과 이제 비슷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저희 먼 조상뻘이 돼요. 저희가 이제 남포백신인데 우리 시조가 이제 백이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뭐 시험하고 관련 없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에 힘쓰다. 자, 이거는 이제 문종 때 지공고 출신 뛰어난 유학자인 바로 최충이 그 사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전문 강자죠. 그래서 최충의 문헌공도 등 사학 시비도가 크게 번성했죠. 이세가 관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문감을 저수를 하고 조선건국전,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한 사람은 정몽주가 아니라 이건 정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악 10도에서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면서 군주 스스로 성악을 이끌 것을 강조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교활한 아전이 여러 가지 패널 끝은 수령이 듣고 보는 것은 다 감춰졌다. 그래서 중앙의 경제소와 자, 유향소가 있죠. 예, 이들이 서로 들은 대로 규철하여 이 교활한 아전을 억제시키고 향천의 풍속을 유지시키면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유향소 향천 자치 기구이는데 지방의 사족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기구이고요. 주된 기능은 수령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향리들을 이렇게 아전들을 감찰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풍속 교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림이 향촌 사회를 장악하는 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자, 유향소 조직은 뭐 좌수, 별감 뭐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경제소가 되는데 자, 이 경이 서울 경제죠. 서울에 주재한 이제 뭐 사무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제 향촌이 있다면 여기 그 사족 중에서 중앙에 고관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 출신지를 이제 그 연락하는 그런 사무소로서 이제 경제소라는 것을 두고 향촌사에서는 이제 그 유향품관이죠. 향촌에 머물고 있는 그런 품관들 이런 사족들이 유향소를 이루고 중앙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소를 통해서 이제 유향소를 통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자, 이거는 수령의 역할이죠. 오품이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그 대간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대간 기능 중에 서경, 간쟁, 봉박 중에 이제 서경권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양사. 이 조선시대 양사는 사헌부와 감찰이 주된 기능 사헌부와 왕께 간쟁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사관원이 합쳐해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의 건의로 협회된 것은 소격서라는 국가가
시행하는 도교 행사 초제를 주관하는 그러한 관청인데 이 소교육소가 있었고요.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것은 지방의 중등 관립 교육기관인 바로 향교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이거 파주 자운서원에는 뭐뭐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군주가 수행할 덕목과 지식을 하면 성학지표 앞서 설명해서 성학 10도가 있었죠. 군주 스스로인데 이거는 신하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해주향약 자운서원 바로 율곡 이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태계 예항이라면은 이제 예안항약이 되겠고요. 경북 오늘날 율곡이는 해주향약 그리고 파주에 보면 자운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율곡 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율곡 이의 어떤 저서와 이 사람의 이제 학문적 성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기론입니다. 경험 현실적 세계인 이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퇴계 이항은 이상 그다음에 원리적 개념인 어떤 주리론적 경향을 보이다면 율곡은 주기론이고요. 자, 그다음에 저서를 알아본다면 율곡 이인은 뭐 동호 문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신서로서 뭐 경몽 요결이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성악 지묘라든지 등등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계 이항은 이제 뭐 주자서 조료, 주자의 어떤 서찰을 이제 정리한 주자서 조료라든지 아까 말한 이제 뭐 성학 십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신만양명서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미법 등을 담은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러한 것을 담은 것이 동호문답이고 어떤 성리학 인문에 해당하는 어떤 경몽요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사회 경장론으로 유명하죠. 사회 전반적인 개혁 당시 조선 중기 조선의 그러한 위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불시자편을 불교를 비판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이 되겠고요. 노론의 영수로서 북보를 주장한 사람은 우암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양명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도가 되겠고요.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수집을 고정한 사람은 서화에 능하면서 금속하게도 조예가 깊은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음 가상 뉴스 이후에 전개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며칠 전 우리 군사들이 명문과 연합하여 일본부터 평양선을 탈환하였습니다. 이번 승리는 불렸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1593년 초에 1, 2월에 있었던 중요 전투로 인한 어떤 변화. 자, 그래서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하는 것이 1593년 임진년 다음해인 1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가 싶었는데 1593년 2월에 벽제관에서 명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또 일본 왜군이 이제 자신만만했었는데 1593년 2월 초죠. 2월 말경에 행주대첩에서 권율이 이끄는 우리 조선의 민관군들이 일본군을 대파시킵니다. 이후 각국 장군 명문이죠. 명, 일본 이렇게 각각 뒤에서 가지고 이후로 이제 긴 이제 강화 교섭이 이제 명과 일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97년 이제 화해 교섭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정유재란이 있고요. 정유재란 이후에 주된 전투는 뭐 직산 전투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괴멸된 수군을 칠천량에서 전투에서 패배해서 괴멸된 수군을 다시 일으킨 1597년 9월에 명량대첩. 그 다음에 최후를 장식하는 임진왜란 최후에 장식하는 1598년 11월에 있었던 노량대첩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전혀 무관한 거니까 쉽게 그럴게요.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견퇴하였다. 이건 고려 말 우왕 때죠. 1380년 화포를 이용했죠. 신립이 상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자, 이거는 임진년 초기 1592년 4월 29일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30일인가. 예. 그 다음에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건 이제 세종 때죠. 예, 세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김종서가 육진을 최윤덕 장군이 4군을 개척을 했죠. 예. 배중선이 삼변초를 긋고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예. 삼별초 항쟁이 1270년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1273년까지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진도 요때는 배중선이 그 다음에 배중선이 전사하고 진도에서 이제 제주도로 갔을 때는 이제 김통종이 이끌었죠. 예. 다음 24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쓴 사실은 옳은 것은 양사 사헌부 사관원이 합계하기를 영창대군 이의를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설이 이미 역적이 나왔으니 이미 자복한 적도 한두 명인데 그치지 않습니다. 왕법은 지경을고 결국 용서해주기 어려우니 법대로 처리를 하셔서 영창대군 죽이고 그 다음에 인목 대비를 유폐시킨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어미는 어미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폐모 살제라고 그러죠. 자, 요 시기가 바로 광해군 시기가 되죠. 예, 광해군 1608년에서 1623년까지 제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왑사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정을 하고 고해하신 자가 있었다. 그러자 이괄을 이제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 이거 인조 때 있었죠. 예. 이거는 이제 1624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괄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인조 반정이 있었는데 예. 이 인조 반정에서 공이 큰 이괄이 이제 자리가 너무 이제 푸대접인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신 사실은 인조 반정밖에 없죠. 예. 1623년. 즉 반정의 명분은 바로 이 폐모살제죠. 예. 자, 그래서 서인이 주도를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주의했다. 이건 정조 때죠. 예. 1785년에 처음에는 이제 장영위였는데 기구가 더 확대가 돼서 장영영으로 발전하게 되죠.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이른바 기축국사죠. 선조 때 서인이었던 정예민이 동인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모반 혐의로 인해서 동인들이 대거 탄압을 받는 기축국사.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동인이 후에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죠. 허적, 윤희 등 남인들이 대거 경신 대출적 또는 경신 한국이라고 그러죠. 숙종 때 한국이 첫 번째로 차지하는 것인데 이 허적, 윤희 등 남인들이 당시 이제 그 병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영모 혐의로 이제 문 것이죠. 도채찰사라든지 대흥산성, 축성 이런 것 등을. 그다음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현종 때 2차례의 예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기의 예송, 그 다음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 갑인 예송이 현종 때 있었습니다. 각각 서인승리, 남인승리.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25번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온 것은 이 명릉은 이 왕과 왕빈 이년왕후 장희빈 다 숙종의 그러한 비인데 자 숙종의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예. 자 숙종과 관련돼서 이제 통치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뭐 중앙제도는 볼 거 없고 이제 군사제도에서 조선 후기 5군영 중 마지막 군영이 바로 이제 금이영인데 이제 궁궐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숙종 때에 설치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상평통보가 이제 재주도돼서 전국적으로 통영이 되었습니다. 뭐 그에 꼭 알아둘 것은 뭐 백두산 전개비가 뭐 많이 나오죠. 예. 이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가의 통치 규모인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한 사람은 성종 때이죠.
1485년 성종 때 반포되었고요.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권의 조총부대를 확인했다. 이건 효종 때 북벌을 위해서 준비하던 조총부대가 오히려 청해 원군 요청으로 러시아 정벌이 이용이 된 것이죠. 흑룡강 쪽으로 침투하던. 예, 이건 이제 효종 때죠. 두 차례 있었습니다. 1654년과 1658년에 농민의 부담을 부려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영조 때죠. 네, 1750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게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는 정조가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한성부에게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고 난전을 다속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유기전을 제외한 이 금난전권 철폐 이게 바로 정조 때 있었던 바로 신해 통공 조치죠. 근데 이 문제는 시기의 경제 상황이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되죠. 예.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은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화폐 유통, 교역 다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액 화폐인 활구가 이른바 은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좋다. 이건 이제 고려 때죠. 고려 중기 숙종 때. 만약 조선 시대라면 이제 상평통보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담배, 면화 등 팔기 위한 자급이 아니라 팔기 위한 작물, 상품 작물, 특히 담배 같은 외래 작물이죠. 신대륙에서 온 맞고요. 관청의 군부를 조달하는 공인, 이건 이제 대동법과 관련돼 있죠. 대동법과 관련돼서 이제 공인이 등장해서 이들이 이제 물품을 이제 주문하고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죠. 개성상인 송상, 의주상인 만상 등이 대청공역을 부르축소했다. 예, 교역 발전한다. 그죠? 대청, 대일 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 물주는 혈주, 전문 경영인은 덕대. 이런 식으로 분업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번 가인물의 작품을 한 것은 조선후기 풍속화가 뭐뭐가 그린 미인도. 이건 뭐 신윤복이죠. 예. 자, 이 사람은 양반과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많이 했다. 그럼 남녀 사이의 애정 볼 수 있는 거. 달빛 아래에서 정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른바 월화 정인도죠. 예, 이거 대표적인 신윤복의 그림이고 아니면 뭐 단오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거 시름도, 단원 김음도 서민적이고 이런 저작거리 풍속을 잘 보여주죠. 자, 2번은 조선 전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강희안의 고사간수도입니다. 안견이 목류도 함께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3번은 역시 그 신윤복이라든지 김홍도 다 도화서 출신이죠.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김득신의 파적도라는 그런 그림이죠. 정막을 깨는 거죠. 예, 김홍도랑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조선 후기에 그 서양어법, 원근법이 드러나는 강세황의 영통 동구도라는 그림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월화정인도 신윤복의 그림. 자, 4번이 되겠고요. 다음 28번 밑줄근 변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진주밀란. 자, 진주밀란. 자, 세도 정치 때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진주밀란. 그 전에 있었던 홍경래란이 있죠. 자, 이건 뭐 자주 출제가 돼요. 예. 자, 홍경래란의 원인은 뭐냐?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평안도 지역. 진주밀란은 경상 우병사 여기 보면 백낙신이 탐욕을 부렸다. 예, 가혹한 수탈. 그리고 공통점은 이제 그 세도 정치 그리고 뭐 삼정의 문란. 예. 특히 이제 이제 이것이 이제 진주밀란의 이제 안핵사가 이제 이 저기 그 박교수가 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다. 세금 행정 세 가지. 예. 전정, 군정, 황공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 것을 건의하게 되죠. 그게 삼정 이정청인데 예. 예. 설치가 됐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듬해 이제 철종이 죽고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그것이 이제 삼정의 문란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정의 문란은 양전사업,
그 다음에 군정은 호포제, 양반에도 군포부가는, 그 다음에 이제 황국 문제는 사창제, 면민의 공동 출자 형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홍경래가 주도하여 붕괴했다. 이건 뭐 홍경래난이 되겠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두 개가 있는데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때 있었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다. 아니라 철종대죠. 1849년에서 1863년까지 제위를 했었죠. 보구간민 제폭구민,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가보년이 있었죠. 1894년. 예.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9번, 가에서 마에 일어난 사실을 오치하는 것은, 자, 이거 강화도죠. 예. 자, 근현대사의 어떤 그런 주목받는 지역인데, 외규장각, 뭐 광성보, 전국산성 등등등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외규장각. 프랑스군이 여기 있던 의기를 탈출했다. 아, 그렇죠. 예, 병인 양요 때. 예. 곱게 돌아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조일수 조교가 나가 어디죠? 연무당 예터라고 되어 있죠. 이른바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러죠. 예. 조일수 조교. 예. 뭐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강화도가 맞으니까 일단은 뭐 틀리다고 문제 풀면 안 되겠죠. 나머지가 더 확실한가를 봐야 되겠죠. 어제한 분대가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결사항전했었죠. 이거 맞는 내용이죠. 예. 신미양요 때.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가 적군을 쳤다. 그게 정족산성이죠. 여기 병인양요 때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 이제 활약을 했죠. 맞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한 데는 강화도가 아니라 거문도죠. 전남 해안가 여수에서 밑으로 쭉 나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가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건 이제 그 어떠한 조약이냐면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조선이 자주낸다. 예. 관세를 내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는 강화도 조약, 이제 조일수호족이죠. 거기에 무역 규칙에 따르면은 1876년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일본은 무관세, 무항세. 근데 미국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일 통상장정을 이제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 이듬해 조일 통상장정, 이제 그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거는 이제 통상장정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조일 통상장정은 개정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1883년인데 이러자 이제 일본도 할 수 없이 미국도 내는데 우리가 뭐 이제 일본이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무관세에서 유관세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미국처럼 이제 어떠한 이제 특혜를 갖게 되느냐, 최혜국 대우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무역 규칙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방공령 규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있었던 바로 방공령 규정이 돼요. 여기 보면 쌀 수출을 금지할 때는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6년 뒤인 1889년 한경도 그 방공령 사건 때 일본은 우리 통보 못 받았다 오리발 내밀고 결국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최혜국 대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강화도 조약 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일 통상조약 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이 됐다. 아니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갑신정변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운요 사건이라는 일종의 일본의 포함외교가 빌미가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러면 뭐 이거밖에 없겠네요. 자, 방공령 시행 규정 맞고, 그다음에 재정 검언을 투성한 조항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것이 아니라 럴 전쟁 중에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외교 고문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